차이나 시간입니다. 중국 이야기 들어봐야죠. 앞서서 중국 지수 좀 보셨는데요. 어제는 오르고 오늘도 비교적 많이 밀립니다. 0.6%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또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 중국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전주에 증권사 조사 소식에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난주에는 다행스럽게 위안화의 SDR 편입 효과로 반등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지난주부터 좀 점검을 자세히 해볼까요? 예, 지난주 시장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증감이 중국의 금감원 같은 곳이죠.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중신증권에 대한 조사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락 이후에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다행히 회복 국면을 보였는데 이 회복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IMF SDR 편입 이슈겠죠. 특히 리커창 총리가 위안화의 SDR 편입 효과를 강조하면서 시장이 반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수 방어 성격을 가진 흔히 말하는 국대 기관 물량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렸다기보다는 대형 금융주 위주로 시장을 받쳐 올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직 투심이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일단 아직 투심이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일단 3,500선이 회복된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할 수 있겠고요. 이따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무역지수가 11시에 발표가 나와 있고 남은 12월 대내 이벤트는 이제 대내 이벤트 쪽보다는 미국 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 쪽에 영향을 받는 기간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에 대한 대비로 조정장의 강한 종목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같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같은 기업이면 방어주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유틸리티 산업은 특히나 이 중국의 이 부양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 부분들에 또 영향을 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정책 수혜주이기도 할 것 같은데 유틸리티 산업 전반적인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시죠. 예, 때마침 오늘 중국 지수가 좀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의 강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이제 산업 분석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정책 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주가 향방에 압도적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중국 주식에서는요. 또한 이게 독과점 산업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는 투자 성인이 이제 버핏이 좋아하는 장기 투자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 수혜와 독과점 산업의 성격을 고루 갖춘 것이 바로 유틸리티 산업인데요. 이 정책 수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먼저 이 서부 대개발 정책 차원에서 2000년 전인대에 정식 결정된 4개 주요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이는 예전에 중요가스를 설명드려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 서전 동송, 이 서부의 전기를 동부로 보내는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남수 북쪽, 남부의 수자원을 북부로 보내는 프로젝트, 그리고 서기 동수,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에 보내는 프로젝트. 이것이 바로 천연가스 유틸리티 업종의 중요한 수혜고요. 찡장 철도는 신임과 라싸를 연결한 철도, 이 철도 관련 이슈일 겁니다. 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서전 동송, 전기와 남수 북쪽, 수자원 이 두 가지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이 전력 소비량을 보게 되면 경제 성장하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산업단지가 집중되는 동부 연안 지역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 내륙 지역은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의 전기를 동부에 끌어오르는 것이 주요한 프로젝트일 것이고요. 중국은 다른 자원에 비해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을 바탕으로 전력의 70% 이상을 화력발전에 생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와는 사업 구조가 전력 생산 구조가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죠. 지금도 이 석탄 위주의 에너지 생산 비율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중국을 보게 되면 양자강이나 황하, 메콩강 등 이제 유량이 풍부하고 이 서부 지역은 히말라야로 이루어지는 고산지대로 수력 발전의 최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아직 이 개발비용이 높기 때문에 개발에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 석탄 위주의 화력 생산을 하고 있는데 천혜의 자연 요건으로 인해서 수력 발전의 기대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현재는 화력발전소가 주를 이루고 앞으로는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중국의 이런 이제 그 에너지 관련돼서 하나의 배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전력망과 발전소 회사를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력망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인 국가전력망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발전소 관련해서는 몇 개의 국유기업들이 이제 나누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바로 국투전력홀딩스 있는데 상해거래 상장된 종목이고 상품 코드는 600886입니다. 즉 이 기업은 전력망이 아닌 발전소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전력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산업이지만 안정성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환경 관련주 중에서 이 산업 속에 오늘 종목은 국투전력홀딩스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지요. 예, 사실 이전에 한번 또 설명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고 가격상의 중요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국투전력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력과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수력과 화력의 비중이 53대 43으로 수력 비중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 공사를 합쳐놓은 것 같은 비슷한 사업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화력발전 효율을 개선하고 비화력발전, 수력의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에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력발전을 보게 되면 중국 정부가 2013년 280기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 용량을 약 2배 규모인 2020년까지 420와트 규모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발전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되고요. 이 친환경 키워드는 그 전인대에서도 천명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 개발권을 확보한 이 국투전력홀딩스가 독점 개발권을 확보한 수천성의 아롱강 유역의 수력발전이 크게 기대되는데 이 아롱강 유역은 급유량이 중국 내 최상위권이고 이에 따라서 건설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 타 강에 비해서 건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화력발전을 보게 되면 현재 중국의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낮은 소형 발전 사업자는 이제 퇴출이 되고 있고 대형 기업 위주, 국유기업 위주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석탄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재무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같이 표를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이 기업이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효율적으로 잘하느냐는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돼서 현재는 약 30%대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데 이는 주요 대형 발전기업 중 최대의 영업이익률이다라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건데요. 이는 수력 발전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채 비용으로 크게 잡혀왔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 현재 한 800에서 500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현재 수익 개선에 따라서 PER이 30배에서 10배로 지속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매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고, 단점은 부채 비율이 있지만 이 부채 비율은 이 국유기업의 특성과 수력 발전에 대한
개발 비용, 투자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과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유사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이 될 만한 그 시점이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주가는 지금 2달 넘게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가의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지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펀더멘탈적인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고 그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다른 발전 회사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전력 회사들 방어주로서 좋은 성격 갖고 있는데 현재 이 전력 회사가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크게 한 4군데, 4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국토전력 홀딩스냐 하는 점인데요. 다른 발전회사, 국유기업들 보게 되면 한흥국제전력, 대단국제발전, 화정국제전력이 대표적인 국유 발전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이 4개 기업을 재무분석을 비교해봤는데 대단과 화정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한흥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높은 편이지만 국토전력홀딩스가 매출 성장성과 마진율이 좀 더 앞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부채 비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지만 이거는 수력과제 부분의 투자 영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유기업이라는 점에서 부채 비율에 대한 부담은 다소 감소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유 발전 기업 중에는 가장 높은 매력도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국유기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중국 중차나 중국 철도건설, 중국 중철의 합병 이슈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유기업 개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 다음 타자가 무엇이냐 나왔을 때 철강과 전력 기업들, 해운 기업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전력 차원에서도 이 국토전력홀딩스 국유기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 수혜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중국이 한국전력으로서 조정장의 방어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가 좀 불안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하다라는 점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가격 분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격은 두 달 내내 횡보를 하고 있고, 뚜렷한 반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급락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 종목은 거래 정지를 받게 됩니다. 제3자 배정 이슈 때문에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그 거래 정지를 거래 정지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낙폭이 심할 때 이 종목은 그 낙폭을 피해갔던 것이죠. 하지만 거래 재기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런 낙폭에 대한 반응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하한가를 연속적으로 기록했고, 현재 한 이제 9위안 정도 아래에서 위치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정지 시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 에너지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횡보 국면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모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자체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치환이 있고, 가격이 매력적일 때 밸류에이션을 분석했을 때 재무 분석상으로 실적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장에 대한 방어 효과라든가 국유기업 재편에 대한 이슈를 받게 되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상장 기업이다라는 느낌이 안 오실 테지만, 주목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성장 이후 어느 정도 낙폭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이슈를 고려할 때는 현재의 가격 조정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진입가는 9위안 언저리에서 지금 약간 9위안이 좀 안 된 상황인데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생각컨대 9위안을 돌파하면서 돌파 신호 개념으로 들어가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8.3위안 정도 전저가 부근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하락분의 절반 정도냐, 12위안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중국 최고의 방어주로 꼽히는 종목 국투전력 홀딩스에 대해서 헬로 차이나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김호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 마켓 2막 1장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